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이었을 텐데 물론 크게 기조는 바뀌진 않았습니다. 내용 간단히 전달을 해드리면 아직까지 3월 회의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 어떤 결정도 내리진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어지는 CPI 수치나 당장 내일 나오는 또 2월 고용 보고서 같은 추가적인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나서 그 전에까지는 결정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이 데이터의 방향이 더 빠르게 긴축이 필요하다는 걸 나타낸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도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을 해서는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고용률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건 팬데믹 이전이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좀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금리 인상 중단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신들이 경기 침체를 추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경기 침체를 꼭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최종 금리 수준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이미 언급했다시피 이 현재의 자료는 궁극적인 금리 수준 기존의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거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상원에서 나왔던 발언과 거의 비슷합니다.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오래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빨리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상원, 하원 양일간 나왔던 발언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매파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감안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감안해 듣는 거고 매파적일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방조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라는 원론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냐면 시장에 왜곡을 줬던 건 지난번에 좀 두 손 두 발 들면서 인플레이션 잡힌 것 같은데 라는 시그널을 너무 갑작스럽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시장이 갑자기 막 비둘기가 돼서. 네, 이 시장이 막 난리가 날 정도로 네. 그게 오히려 조금 시장이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고 지금의 스탠스가 저는 연준이 취할 최적의 스탠스다. 그러면 시장은 알아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고지고대로 믿는 건 사람 없어요. 네. 네, 그래도 시장은 기대하는데 기대하면 그것도 좀 자꾸 가스라이팅 해주고 깎아내리고 뭐 이거를 원래 가는 게 맞는 건데 갑작스럽게 좀 너무 다 풀어버리니까 확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발언 수위는 뭐 우려할 바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냥 파월이 파월했다 정도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도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가장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고용은 이미 몇 달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네. CPI도 둔화세가 바라는 것만큼은 나오지가 않는 상황에서 최종 금리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6%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도 스탠스를 바꾸는 연준의 상황에서 지금 6%를 기대하는 건 그 의미가 있냐? 뭐 지금 현재 가격과 현재 시장의 기대 수익률, 기대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맞지. 지금은 올해 말에 이런 금리가 얼마까지 갈 거다. 그거는 솔직히 크게 전망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6% 가면 그런 상황이 6% 가겠지. 근데 그 외부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온 것도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공급 이슈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갑자기 끌어올린 건데 그거를 연준이 예상 못했다는 거죠. 예상 못한 이슈로 나오는 기결적인 금리를 우리가 예측 못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이 이해하는 바가 어느 정도고 그거를 맞춰서 가는데 다만 연준에 기대하는 건 이거를 급격히 꺾으면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가 원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죠. 예, 트랙을 돌고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네. 갑자기 선두가 나 왼쪽으로 돌래. 그러면 막 부딪히고 난리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는 방향대로 가면서 많이 바꿀 거면 잠깐 나 좀 있으면 돌 거야 얘기하면서 좀 스무스하게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게 연준의 역할인데 지금은 좀 너무 방향선회를 급격하게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시장이 놀라는 건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나타난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포인트가 앞서서도 이전에 약간의 혼란을 줬다라고 했는데 네. 굳이 몇 달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이유 혹은 그때 바꿨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스탠스 변화를 저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크게 부담 없다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나와서 한 10분인가 얘기하고 싹 사라지고 갑자기 이제 의원들이 잭슨 막 계속 네. 때리고 예. 네. 그러면 시장이 막 난리 났잖아요. 막 이제 하고 근데 이번에도 반향 선회할 때 갑자기 너무나 비둘기적인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고편이 없이 네.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뭐 결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세련되진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제니 델런이 그건 되게 잘했거든요. 시장을 충격을 잘 안 주면서 이끌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 멤버맨키도 그렇고 그린스펀도 그렇고 좀 충격을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나 좀 충격을 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버냉키 쇼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연준 의장의 이름에 따라서. 근데 제니 델런이 있을 때는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소통하고 계속 얘기하고 하면서 어떤 방향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파월 의장은 최근에 그 두 번의 어떤 변화는 저는 좀 좋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도 모르겠고. 네. 약간 미묘한 변화인데 또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네, 것 그만큼 같습니다.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뭐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형 왜 그랬어? 묻고 싶을 형 뿐이죠. 나한테 왜 그랬어? 네. 지금 뭐 멋지다 박연준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내일도 더블롤이 네, 시즌 공개를 2가 앞두고 있죠.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보기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만큼이나 관심도가 높은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국내에서는요. 맞습니다. 지금 또 페드워치 다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완전 50bp 무게가 더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80.8%까지 현재 올라와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2분 후에 발표가 될 텐데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도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50bp로 많이 이제 완전히 무게가 쏠려 있는데 또 뭐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진짜 연준이 3월에 50bp로 올릴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3월.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왜냐면 아직도 뭐 CPI도 있고. 컨센서스로 갈 것 같고, 이게 또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요거는 뭐 좀 지켜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예상치가 19만 5천 건이었고 21만 1천 건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렇게 웃도는 상황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웃돌았네요. 예상치가 165만 9천 건이었습니다만 171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라는 것은 시장에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선물 시장 어떻게 좀 반응이 있나요? 네, 3대 선물 모두 시작할 때는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다우 선물은 0.03%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전환을 해준 모습이고 S&P 500 선물도 0.13%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나스닥도 0.28% 빠지고 있습니다. 네. 실업자가 예상보다 많았다. 연속으로도 신규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지표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은 발표 이후에 아주 조금 약간. 상승하는 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졌다, 예상치보다 많아졌다. 그러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고용지표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상에서 고용지표 계속 잘 나오는 것보다는 안 좋아지는 게 연준 정책상으로 좀 더 좋다. 즉 이거는 뭐냐, 경기 침체 뭐 좋고 나쁘고 이거를 떠나서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연준의 스탠스가 제일 중요하다로 인식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배드 이즈 굿이 된 거죠. 배드 이즈 굿의 뉴스 해석이 나온 거고 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폭이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선물 시장은 다우만 이제 강보합으로 돌아섰고 네. 뭐 급격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 내일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그렇죠. 이 거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은 조금은 좀 아직까지 실업 지표에 막 박수를 치는 그런 날은 네.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